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정 견과류는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딜런 박사입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며 이 비극적인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뇌졸중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7가지 특정 견과류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몸이 보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고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7가지 견과류를 공개하기 전에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은 섬세한 생물학적 시계를 따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 70%가 아침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깊은 휴식 상태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감소하며 심박수는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소화 시스템은 유지 모드로 전환되며 낮 동안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던 가는 밤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고지방 음식을 저녁 늦게 섭취하면 이 지방들이 처리되지 않고 혈류에 남게 되어 혈액이 더 끈적거리고 두꺼워지며 혈전 형성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섭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명성을 가진 견과류들조차도 잠자기 전에 먹으면 조용히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간식이 일상화된 문화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칸을 풍부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간식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건강상의 이점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풍부함이 잘못된 시간에 섭취되면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 환자 중 한 명인 65세 박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박 씨는 잠자기 전에 독서를 즐겼고 완전히 해롭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습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밤 그는 많은 노인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양가 있는 작은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4시경 박 씨는 갑자기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놀라서 당황한 채로 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그가 생각하기에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일과를 살펴보았고 그가 매일 밤 먹었던 견과류가 혈액을 두껍게 하고 혈전의 위험을 높였다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간식은 바로 피칸이었습니다. 맛있고 부드러운 피칸은 포화지방이 풍부하여 잠자기 전 먹으면 예기치 않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칸이 저녁에 먹기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포화지방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칸 한 줌은 유익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지방의 약 60%가 포화지방입니다. 낮 동안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는 동안 이 지방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녁에 피칸을 섭취하면, 특히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 먹으면 몸은 이 포화지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간이 이를 처리하는 대신 이 지방들은 혈류에 쌓여 심장혈관 의사들이 말하는 고지혈증 증상을 초래합니다. 혈액이 두꺼워지고 탁해지면 마치 국물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처럼 변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수면 중에 혈액이 처리되지 않은 지방으로 두꺼워지면 심장은 이를 동맥을 통해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 중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류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체된 부위는 혈전이 형성되는 온상이 들고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60세 이상, 특히 기존의 심혈관 질환, 담요병 또는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피칸과 같은 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깊은 정맥 혈전증과 그에 따른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피칸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으며 이는 밤 8시에 섭취한 피칸이 새벽 3시까지 혈액 성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피칸을 좋아한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오전 중간에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할 때 피칸을 섭취하십시오. 이때 피칸은 실제로 유익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심혈관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저녁 견과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전통 음식에 깊이 뿌리내린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잦은 예로부터 활력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소중히 여겨졌으며 종종 노인과 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따뜻한 죽인 잣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과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잣이 특히 높은 양의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현대 식단에서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해졌습니다. 더 저널 오브 리피드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성인은 평균적으로 오메가-6을 오메가-3보다 10에서 15배 더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극단적인 불균형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만성염증 상태를 우리 심혈관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디 저녁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면역 체계와 순환이 활성화되어 이 염증 반응을 관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몸의 항염증 시스템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면서 사이토카인이 혈류와 동맥벽에 축적됩니다. 과도한 오메가-6 섭취로 인한 염증은 동맥벽을 약하게 만들어 동맥이 덜 탄력적이고 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노화로 동맥벽이 이미 덜 유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 공격은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전통적인 차시간 루틴의 일환으로 잣을 섭취하던 71세 할머니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말하는 만성혈관 염증을 앓게 되었고 동맥벽이 너무 손상되어 작은 혈압 변화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졸중은 조용한 일요일 저녁, 그녀가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위험한 순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녁에 잣을 섭취하면 오메가-6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염증을 일으켜 수면 중에 가장 낮은 상태인 몸의 항염증 방어력으로 인해 염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동맥 손상은 밤마다 쌓여 결국 동맥 파열이나 혈전 협섬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잣을 좋아하고 안전하게 계속 즐기고 싶다면 낮 시간대에 한 번에 15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아마씨와 같은 음식과 균형을 맞추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4시간 이내에 잣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저녁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헤이즐넛은 아르기닌이라는 자연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성분은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 동안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 보충이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의 일환으로 헤이즐넛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헤이즐넛 자체가 아니라 언제 섭취하는가입니다.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에 들어가면 혈압은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혈압 감소는 심혈관 시스템이 하루의 활동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대량의 헤이즐넛을 섭취하면 아르기닌이 계속해서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압이 정상보다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야간 저혈압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떨어진 혈압은 고혈압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저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헤이즐넛을 섭취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야간 저혈압의 증상은 기상시 어지러움, 두통, 손과 발의 저림, 심한 경우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실신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낙상과 부상의 위험, 둘째는 뇌로의 혈류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뇌졸중 위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헤이즐넛을 섭취하면 이전 날의 효과가 쌓여가며 심혈관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한 혈압 간화를 기대하고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은 이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하게 되어 이를 끊기 어려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해결책은 섭취 시간과 양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헤이즐넛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섭취하여 혈관 확장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1회 섭취량은 8개에서 10개 이하로 제한하고 취침 4시간 이내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다룰 견과류는 아마도 가장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호두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랫동안 뇌의 음식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이유인 건강한 지방 함량이 잘못된 시간에 섭취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호두는 실제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파리놀렌산, 식물 기반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화합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호두를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호두가 불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호두를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여 이 슈퍼푸드를 심혈관 위험 요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약 65%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대부분 건강한 지방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지방이며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은 낮과 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낮 동안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소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때 몸은 호두의 지방을 에너지와 세포 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15에서 20% 감소하고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밤에 호두처럼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간은 이를 처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중성지방 상승은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을 초래합니다. 첫째, 혈액이 더욱 끈적거리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둘째,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수면 중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호르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호두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화 문제는 추가적인 심혈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느리게 소화되는 지방은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산섬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면 장애의 원인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되어 뇌졸중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호두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오트밀, 요거트 또는 샐러드에 섞어 먹으면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할 때 호두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면 댓글에 7을 적어 응원해주세요. 5번째로 다룰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그 밝은 녹색과 독특한 맛 덕분에 피스타치오는 현대 영양학에서 건강한 지방, 섬유질, 항산화 물질과 같은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자주 찬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평판은 특히 저녁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운 소금 피스타치오를 섭취할 때 2가지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헤이즐넛과 마찬가지로 피스타치오는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저녁에 섭취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구운 소금 피스타치오의 나트륨 함량입니다. 대부분 사업적으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 맛을 향상시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많이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토만전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28g의 소금 피스타치오 한 번 섭취에는 약 12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서민에게 권장되는 하루 나트륨 섭취 한도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실제 위험은 일반적인 섭취 패턴을 고려했을 때 드러납니다. 피스타치오는 중독성이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섭취 속도를 늦추어 여러 번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여 의도보다 더 많은 양을 쉽게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스타치오 한 번 섭취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릇이 비거나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먹으며 종종 한 번에 3~4인분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저녁 피스타치오 간식 시간이 300에서 500mg의 나트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면 전 몇 시간 동안 섭취한 하루 나트륨 한도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이는 밤새 심혈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왜 저녁에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60세 이상에게 특히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축적시키며 이는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낮 동안 활동적이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는 상황에서는 심혈관 시스템이 이 증가된 혈액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추가된 혈액량은 위험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증가된 혈액량은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에 심장 부담이 증가하면 부정맥, 혈압 상승,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교환합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나트륨을 섭취하면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수면 중에는 나트륨을 걸러야 하는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그로 인해 수분이 축적되어 밤새 지속됩니다. 피스타치오를 즐기고 싶다면 소금이 없는 피스타치오를 선택하고 아침이나 오후에 섭취하세요. 이 시간대에 나트륨을 처리할 수 있는 몸이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1회 섭취량은 15에서 20개 이하로 제한하고 취침 4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피스타치오를 섭취하지 마세요. 아몬드는 6번째로 다룰 견과류로 가장 건강한 견과류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마그네슘,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가공된 아몬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심혈관 타이머를 만들어냈습니다. 소금에 구운 아몬드는 향상된 맛과 만족스러운 식감 덕분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몬드에는 나트륨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소금에 구운 아몬드 한 줌에는 약 2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령자에게 권장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저녁 간식으로 자주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이는 빠르게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소금에 구운 아몬드를 섭취하는 위험은 그 영향이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심혈관 시스템에 미친다는 점입니다. 급성 나트륨 중독처럼 즉각적이고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아몬드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적당하지만 지속적인 나트륨 과부하는 몇 주, 몇 달에 걸쳐 점진적인 피해를 축적시킵니다. 소금에 구운 아몬드에서 오는 저녁 나트륨 섭취는 수면 중에 최고조에 달하는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나트륨은 즉각적인 수분 축적을 일으켜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혈액량을 8에서 12% 증가시킵니다. 둘째, 이 증가된 혈액량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시간에 녹여줍니다. 셋째,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몸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수면 중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한 73세의 최 씨는 저녁에 TV를 보며 소금에 구운 아몬드를 간식으로 즐기셨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침에 가벼운 두통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경험했으며 이를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벽 3시 30분에 뇌졸중을 겪게 되었고 그녀가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저널인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저녁에 고나트륨 음식을 섭취한 서민들의 혈압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간 혈압 저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혈압 변동 상실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녁 나트륨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보호 기전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자연적인 한염증 시스템은 덜 활성화되고 혈관은 규제 신호에 덜 반응하며 신장 기능도 감소합니다. 이는 심지어 적당한 나트륨 상승도 심각한 심혈관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피해는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일 저녁 소금에 구운 아몬드를 섭취할 때마다 그 전날의 효과가 축적됩니다. 심혈관 시스템은 점차 나트륨 과부하를 보상하는 능력을 잃게 되며 밤사이 심혈관 사건에 더 취약해집니다. 아몬드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소금이 없는 아몬드나 가볍게 소금이 뿌려진 아몬드를 선택하고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섭취하세요. 생 아몬드는 고나트륨 함량과 관련된 심혈관 위험 없이 모든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해야 할 카테고리는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저녁 간식일 것입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트레일 믹스입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업용 트레이 믹스는 건강을 보호하는 대신 맛과 유통기한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심혈관 위험 요소를 하나의 제품에 결합시킨 것입니다. 상업용 트레이 믹스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위험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첨가된 당,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화학 보존제입니다. 각각의 성분은 개별적으로 심혈관의 위험을 초래하지만 저녁에 함께 섭취하면 밤사이 뇌졸중 위험을 초래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삼업용 트레일 믹스에 포함된 당은 주로 포도당 시럽이나 스크로스를 처리한 건조 과일에서 비롯되며 때로는 초콜릿이나 요거트로 덮인 견과류에서 나옵니다. 이 첨가된 당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켜 연구자들이 혈당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낮 동안에는 신체 활동과 활발한 신진대사를 통해 이러한 급등을 관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혈당 수치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며 혈관의 섬세한 내막을 손상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당을 섭취하는 것과 동맥경화성 플라크 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저녁에 고당 음식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낮에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60%더 빠르게 동맥 플라크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업용 트레일 믹스의 나트륨 함량은 종종 1회 섭취당 300mg을 넘습니다. 이는 주로 소금에 절인 견과류와 가공된 건조 과일에서 나옵니다. 높은 당 함량으로 인한 수분 축적과 결합되면 혈액량이 급적으로 증가하며 밤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보존제입니다. BHA, 부티라하이드록시아니솔과 BHT, 부티라하이드록시톨루엔은 흔히 사용되는 보존제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몸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 나트륨, 보존제가 결합된 이 조합은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당의 급증은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나트륨은 혈액량과 혈압을 증가시키며 보존제는 심혈관 회복에 필수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트레일 믹스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소금이 없는 견과류, 무가당 건조 과일, 그리고 적은 양의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세요.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섭취하세요. 절대로 저녁 시간에는 섭취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 위험한 견과류 등을 소개한 후 이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몸은 특별히 저녁 식습관과 관련된 침묵의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천 건의 뇌졸중 사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은 종종 조용히 나타나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징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를 제때 인식하면 안전한 밤과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 사이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발생하는 것은 수면 중 혈압이 위험하게 연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저녁에 나트륨을 섭취한 후 심혈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만약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자주 느껴지거나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는 것은 저녁에 섭취한 영양소가 몸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심혈관 시스템이 수면 중 정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가 방해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주 깨는 현상이 가슴 두근거림, 땀, 또는 불안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두통은 수면 중 혈압의 불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다릅니다. 대개 이마나 뒷머리 쪽에서 둔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충분히 잠을 자고도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는 심혈관 시스템이 수면 중 충분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7, 8시간의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저녁의 식습관이 심혈관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 발목, 손이 부어 있다면 이는 아마도 저녁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체액저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기는 일어나서 움직이면 한두 시간 내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신장이 수면 중 나트륨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던 자세에서 변화가 나타나거나 머리를 높이고 자야 하거나 숨이 가빠서 깨어나는 경우는 심혈관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즉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드라마틱한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초기 개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대형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 말하기 어려움, 한쪽 신체의 약화, 심한 어지러움, 시력 변화 등의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세요. 이는 뇌졸중이나 신장마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들. 몸의 일반적인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건강 프로필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섭취하는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피칸을 섭취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동맥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칸이 특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혈압에 취약한 노인들도 저녁에 헤이즐넛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중성 지방혈증이나 심장 부정맥에 취약한 사람들은 잠자기 전 호두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녁 간식으로 소금에 구운 아몬드와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삼원용 트레일 믹스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원용 트레일 믹스에는 여러 심혈관 위험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조건에 맞는 견과류와의 적절한 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밤 시간 동안의 안전을 위한 식단을 개인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식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식단을 갑자기 완전히 바꾸는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견과류 섭취를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모든 견과류를 제외해보세요.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생채소를 섭취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단일 2주 만에 더 깊은 수면, 아침 두통의 감소, 더 많은 에너지 등의 신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심혈관 시스템이 휴식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유익했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함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경험 또는 결과를 들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셔서 건강과 장수에 관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위험은 견과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과류를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위험한 견과류를 매일 건너뛸 때마다 여러분은 심장과 뇌, 그리고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 바로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